반갑습니다. 자, 요 판소노트 있죠? 판소노트. 자, 요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봅니다, 이거.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요거만 하면 요거만 하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만 하면. 예. 여기다 필기 다 해놓고, 기본서에도 판례들 여기 옆에 여백에 다 적으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판례들. 요거만 보면 됩니다. 자, 책에 있는 걸 줄여놨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 필기 노트. 자, 여기 다 여기 있죠? 필기되는 노트. 다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21페이지 표시 복습도 해봅시다, 복습. 자, 21페이지. 자, 21페이지.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리를 배웠는데, 대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대리가. 본인이 대리인에게 X 부동산 이렇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럼 대리권 받은 대리인은 어떻습니까? 대리권 수여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리인이 됩니다. 이 대리인이 상대방 병하고 대리 행위를 하면은 마치 각각 병이 계약한 것 같다는 효과가 생기더라. 이게 뭐예요? 무슨 제도다? 대리 제도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됩니까? 본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자, 대리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현명을 해야 됩니다. 현명이 뭔데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명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이 됩니다. 현명하는 이유가 뭔데? 효과를 본인에게 주기 위해서 현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와 흥결은 누구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사기 강박이 있으나 없으냐는 누구 기준으로? 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합니까? 갑이 합니다. 알죠? 왜? 모든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되니까? 본인에게 기속이 되니까. 자,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하는데? 갑이 합니다. 사기 강박 당했는가 안 당했는가는 누구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한다. 이게 뭐예요? 대리제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대리권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대리권에서는, 자, 발생까지는 시험에 그렇지 않은데, 범위부터가 시험 볼 때죠, 범위. 대리권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범위가 정해져 있고,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X 부동산 이렇게 팔아달라? 그러면 수권행위 해석하면 됩니다. X 부동산 이렇게 파는 거죠. 자, 그래서 수권행위 해석하면은 범위가 나오고, 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행위와? 보존 행위와 이용 계량 할 수 있다. 자,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보존 행위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가옥을 수리한다든지, 미등기된 부동산을 등기한다든지, 맞죠? 그 다음에 도리한 채무를 변제하든지, 이런 게 뭡니까? 보존하는 행위죠. 이용 행위는 뭐예요? 임대 놓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용이고, 계량 행위는 뭡니까? 가치를 올리는 게 계량 행위죠. 자, 그 다음에 제한.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계약인데 왜? 자기계약 상방대리 하면 본인을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제한합니다. 자, 근데 대리인이 뭐일 때는요, 수인인 경우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119조 내용인데, 자, 대리인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내 것 좀 팔아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계약을 해도 그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합니다. 그래서 무슨 대리가 원칙입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 예외가 부모님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나 특별수권이 있을 때는 공동으로 대리한다. 이 내용이고요. 자, 대리권 남용은 뒤에 가면 한다고 그랬고요. 자, 대리권 소멸입니다.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성년 후견 개시되면 소멸합니다. 이게 127조에 공통의 소멸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로서 소멸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는 현명주의입니다. 나타날 현자, 이름 명자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현명하는 이유가 누구한테? 효과를 보내주기 위해서. 근데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뒤에 그 예외는 뒤에 빼보고 일단 여기까지 해야 돼요. 현명 안 하면 계약서를 누가 쓴 걸 보입니까? 저 보세요. 얘가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현명 안 하면은 얘가 계약 당사자인 줄 알고 있다고.
그럼 지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와 헌결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판단합니다. 자, 대리인의 능력은, 자, 대리인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에서 내지 행위력 제한을 요하지 않는다. 자, 이게 117조에 보면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대리의 3명하게 배웠습니다.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는 아까 했어요. 앞에 모든 효과가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본인에게 있어야 된다. 자, 여기다 옆에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취소권이나 해제권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 본인에게 있습니다. 됐어요? 판소도 적어 놓으세요. 자, 21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그러면 취소권 행사. 병이 을을 사기 강박했다. 그럼 을이 사기 강박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누가 취소한다고? 본인이 취소한다고요. 왜? 모든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됐으니까. 본인에게 기속됐으니까. 알겠죠? 행위를 하지만,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군데? 을이 하지만 사기 강박을 취소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갑입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시험 3번 나왔어요. 예. 뭐가요? 그럼 치면 되잖아요. 그럼 치라고 해놓은 거죠. 예. 예. 그렇죠? 안 돼 있으면 여기 치면 되잖아요. 뭐지? 있으면 별표 치면 되고. 맞죠? 네, 치면 돼요. 별표 치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를 표시해놨단 말이에요. 판소 때. 그러면 여러분 직접 별표를 하는 거, 저도 해놓으면 좋지만, 뭐니까 별표를 해놓는 게 좋게 하죠. 그러면 볼 때 한 번 더 볼 거 아니야. 본인이 해놨으니까.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 복대리는 넘어가고, 이럴 때 한다 그랬고요. 협의 무권 대리가 중요하다.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100%. 100%. 자, 일단, 협의의 무권 대리는 뭐라 했습니까? 위에 타이틀에 적어 놓자. 뭐라고요? 호로새끼랬죠, 호로새끼. 무슨 새끼? 호로새끼죠. 자, 아버지가 여기 있고 본인이고 아들이 대리인것도 없는데 아버지 재산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팔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새끼? 호로새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건지 채굴을 했는데 얘 대답은 뭡니까? 1억짜리 5천 원에 팔았으면 추인 거절할 것이고 1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아보면 아들 놈의 새끼가 그러면 추인하겠죠? 네? 결국엔 돈은 누구한테 다 들어오니까 갑한테 들어오거든요.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있어됩니까? 본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어요.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되니까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물어봤을 때의 대답은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추인입니다. 추인. 추인은 무슨 권이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할 때 상추할 때 추. 맞죠? 형성권이고 소급표가 있고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일부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은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립니까? 무효가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일단 채고를 했어요. 채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얘 대답에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도. 추인 거절하면 아까 말했어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병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스낙불만 물을 수 있지만 철회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으니까 야, 그냥 안 한다 니하고. 기분 들어보서 안 하겠다. 할 수도 있죠. 그 처리할 때는 뭐일 때만? 선일 때만 된다는 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채권은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고 철회는 철선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5번 나왔던 겁니다. 철회는 선의의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요. 135조 책임은 1월 달에 합니다. 자, 우리 책이 없었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타이틀이 협의 문건대리는 뭔데요? 호로새끼랍니다. 호로새끼. 호로새끼. 대리권도 없는데 아들놈의 새끼가 아버지 재산을 5천만 원에 팔아치겠다. 이게 협의의 문건대리다. 됐어요? 협의 문건대리 뭔데? 호로새끼. 그럼 돼요. 통하는 거예요, 그냥. 알죠? 자, 그 다음에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는 어떤 것이냐? 표현대리는 자, 일단은 우리가 요거 1번만 배웠는데 2번 간단하게 해주고요. 자, 대리권 수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표시를 했습니다. 수요 표시를 했어요. 네, X분사 1에 팔겠다라고 누구한테 표시했습니까? 병인한테 표시한 거야. 갑이 여기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으면 원래 대리권을 본인이 이 대리인에게 줘야 되는데 대리권 수요를 하지 않았는데 표시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상대방이 했습니다. 표시를 누구한테 했다고? 상대방이 했습니다. 표시를 누구한테 했다고? 상대방이 했어요. 그럼 상대방 표시를 받은 상대방하고 얘하고 대리인을 한 거야. 범위 내에서 행위라면은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다시 대리권 수요 표시를 누구한테 합니까? 내가 얘한테 대리권 줄 테니까 너희들이 계약해 라고 표시를 했다고. 이 표시받은 상대방하고 얘하고 대리행위를 한 거야. 그리고 1억에 팔아달랬으면 1억에 팔아줬단 말이야. 범위 내에서 행위했다고요.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리권 수요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지만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뭐라고?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입니다. 자,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 있어야 되고 표시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인이 되고 범위 내 행위가 되고 뭘 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월권 대리가 되고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시해야 한다. 그 월권 대리라는 게 뭔데요?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관리하라고 대리권 줬는데 얘가 팔아버렸단 말이야. 기본 대리권 줬는데 넘어서 행위를 해버리면 자, 믿을 만한 정당 사유 있죠? 인감 도장도 갖고 있고 인감증명서 보여주거든.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자, 요거는 1월 달에 구체적인 내용 한다고 했고요. 요거를 봤었습니다. 표시를 상대방이 했고 이 상대방과 대리인이 하는데 범위 내 행위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대리권 수요가 없었지만 누가 책임을 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이게 표현대리 제도잖아. 그럼 줄였어. 자, 표현대리 제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냐 이 말이야. 표현대리. 자, 일단은 첫 번째가 뭐야? 대리권 수요 표시. 1만원 뭐야?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했죠. 기본 대리권 줬잖아. 맞죠?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그걸 믿었는데 선의이고 무과실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야?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이게 뭐예요? 표현대리 제도다. 실질적으로 대리권 수요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누가 책임지는 행위를 했어? 본인이 했잖아. 그럼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선의무과시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표현대리제도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나 표현대리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표현대리 한 문제, 협의의 무권대리 한 문제. 3년 연속으로 지금 계속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계속 내고 있어요. 알죠? 근데 한 문제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는 뭔데요? 호로새끼를 했죠? 아니 대리권 소유 자체가 없는데 팔아지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유효로 할 건지 무효로 할 건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이 결정하게 돼 있어.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이게 130조 내용이고. 자, 그런데 표현대리 제도라는 게 뭡니까?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 수요가 없었어. 대리권 준 건 없었어. 대리권 수요는 없었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질 행위를 했다고. 대리권 수요 표시하든지 기본 대리권 줬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했다고. 근데 그걸 믿었는데 상대방이 뭐예요? 선의 무과실일 때. 선의가 뭐예요? 모르고 믿었다. 과실이 없을 때. 전혀 과실이 없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 표현들이 제도입니다. 됐어? 됐죠? 여기까지 하면 돼요. 개념만 잡고 있으면 돼요. 개념만. 알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안 외워질 것 같죠? 자동 외워집니다.
알죠? 많이 해준다고. 알죠? 이게 나중에 되면은 걸레가 되잖아. 합격이야, 합격. 나중에 그 버리는 거 보면은 우리 수학생들 막 걸레가 돼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알죠? 여기에다가 기본서의 판례 내용도 막 핵심적인 내용 적어놓는다고. 알겠죠? 그런데 이게 기본서의 한 80%, 90%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야. 판례 빼고 웬만한 거 다 있다고 보시면 돼. 알죠? 판례도 내용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0% 정도 정리해놨다 보시면 돼요. 이게. 알죠? 그리고 요거는 앞에 페이지에 딱 보면은 내가 뭐 가등기를 찾겠다 그러면 앞에 보면 페이지 몇 페이지 딱 돼 있죠?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앞에 보시면은 자,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1페이지 앞에 가니까 뭐가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페이지 다 있죠? 예?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뭐 가등기 어디 하면 딱 가등기 하면 40페이지 딱 피는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거든. 뭐 가등기 어쩌지 하면은 40페이지 찾으면 된다고 이렇게. 알죠? 요 P가 뭐야? P. 30페이지야, 페이지. 알죠? 그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여기까지 했고. 무효취소예요, 무효취소. 그럼 몇 페이지입니까? 26페이지 보면 돼요.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판서노트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26페이지인데 26페이지 펴시고 자, 이제 26페이지로 갑니다. 26페이지. 이거를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옛날에 이거 다 필기한다 생각해 봐. 지금 여러분 같이 여성분들은 필기 다 합니다. 깨끗하게.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저녁에 이제 일하시고 오신 분들 있죠. 회사 다니고 오신 분들. 필기 제대로 합니까 뭡니까? 오면은 저희 때 인사를 엄청 잘합니다. 왜? 졸면서 계속 인사하고 눈을 감으면서 인사해 줍니다. 아주 공손히 받아들고 있는데 필기가 없어. 그래가 필기한 걸 복사하러 댕기고 뭐 이러는 기라. 내가 만들 테니까 필기 노트 만들어주니까 오전에 하시는 분들 또 수업에 집중할 수도 있고. 맞죠? 필기할 시간이 없고 필기할 필요가 없고 웬만하면 다 돼 있으니까. 맞죠? 맞잖아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다 돼가면 뭐야? 필기 노트 보고 정리했잖아.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 대학교 가서도 뭐 마찬가지. 필기 노트 보고 정리했죠. 자, 그래서 필기 잘하는 사람들 뭡니까? 필기 좀 못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후배들 때 뭐 맛있는 거 밥 사주고 이제 필기 노트 좀 복사 좀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보고 이렇게 했죠. 왜? 필기 잘못하니까. 그래서 여자애들은 엄청 꼼꼼히 잘하거든. 근데 잘 안 해주는 애들도 많아요. 밥 사주도 안 해주다 그래. 응? 그럼 어쩔 수 없고, 맞죠? 우리 또 친한 사람들 있잖아. 패밀리들 있잖아. 오빠 동생 지내는 애들 있잖아. 걔들이 필기 잘하잖아. 응?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이제 밥을 사주고 필기 좀 하자. 시험 다 돼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도 이 필기 노트 다 해가지고 필기 노트만 봤는데 이렇게 해도 뭡니까? 중학교 때 뭐도 한 90점 받잖아요. 안 받아봤어요, 90점은? 그렇잖아. 필기 노트만 잡으면 된다고. 알죠? 네. 인상스러운 것 같은데? 자, 됐습니다. 자, 26페이지입니다. 자, 26페이지 펴시고. 26페이지. 자, 우리 복습도 해봅시다. 103조가 뭐예요? 여러분 전화해요. 103조가 뭔데? 사회질서 위반. 적어 넣으라는 얘기야. 104조가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어디서 한번 배운 것 같은데? 사회질서 위반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슨 무효? 적용이 됐죠. 절대적 무효. 읽으면 되잖아. 자, 요거는 옆에 또 전화해요. 17페이지 참조. 17페이지 해놨어. 판소도 17페이지 있어. 한번 펴보자. 37페이지, 17페이지. 피니까 돼 있어. 어떻게 써 빨리. 됐죠? 자, 그래서 103조, 104조가 뭔데요?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했지. 그러면 절대적 무효라는 게 뭐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적 무효야. 오케이?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적 무효. 자,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뭐랬어요? 17페이지에서.
밑에 그림 봐. 그림 돼 있잖아. 17페이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누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게 상대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무효를 주장하는 게 절대적 무효다. 개념 잡았어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요 103조, 104조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보세요. 추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적 무효는 추인 안 됩니다. 근데 무슨 무효? 107조가 뭔데? 밑에다가 비진이 의사표시. 17페이지 돼 있죠? 비진이? 요 정도요.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는 법조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는 추인이 가능하다, 안 하다? 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무효행위 추인은 비소급인데, 자, 무권대리 추인 아까 했어요. 앞에 시간에.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입니까? 비소급입니까? 자, 이 옆에다 24페이지. 24페이지 참조. 자, 2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24페이지. 여기 있네. 추인. 무권대리에서 추인은 무슨 요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했잖아. 요게 133조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추인하면 밀추자에다가 인정한 인자라고 했잖아. 한자. 나중에 기본수하면 한자 나오거든요. 한자 풀이하면 그래요. 밀추자에다가 인정한 인자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때? 대리행위를 한 날짜가 5월 1일인데 추인한 날짜가 6월 1일이야. 그럼 5월 1일부터 그 행위를 인정하고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무권대리의 추인은 무슨 요가 있다? 소급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몇 페이지였습니까? 26페이지 했죠? 여기다가 몇 페이지 참조 적어놔? 24페이지 참조 넣으시면 돼요. 됐죠? 아니, 다 적어 놓으면 자뿐다니까. 예? 판서 노트에 다 적어 놔보면 잔다니까. 예? 알겠죠? 그래서 조금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10%는 써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적어놔라 했잖아, 적으면 되지, 밑에. 무권대리 추인. 요거까지 있잖아, 지금. 맞죠? 그 밑에 요거 적으란 말이에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요거 적어 놓으라고요. 무권대리 추인. 요거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오거든. 무효행위의 추인은 비소급표인데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표거든요. 알겠어요? 자, 왜냐면 나중에 시험 문제 보면 대강 여러분의 습성이 뭐야? 대강 읽는 게 습성이거든. 그래서 대강 읽다 보면 대강 틀릴 뿐이다 그냥. 알겠어요? 그런데 출제위원들은 그걸 알고 낸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무권대리의 추인인지 무효행위 추인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네? 요거 포인트, 비교, 요거 내용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 한번 봅시다.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자, 어디까지 했냐면요. 자, 159페이지 할 차례죠.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무효면. 자, 이거 보세요. 각가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개념입니다. 뒤에 배울 겁니다. 자, 일부 무효도 이제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여기 나옵니다. 무슨 무효 나옵니까, 타이틀이? 유동적 무효가 나옵니다. 자, 이게 시험에 또 나왔었죠. 지금 요게 10년 동안 6번 나왔어요. 요게. 지금 연달아 나왔었죠. 자, 이게 10년 동안 6번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동적 무효. 옆에다가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설명 들어가기 전에 책에 한번 내용 읽어보고 갑시다. 자, 어디 가냐면 159페이지에 동그라미 이번에 별표 2개 넣으시고 10년 동안 한 7번 이상 나오면은요 별표 3개예요. 10년 동안 5번, 6번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별표 2개예요. 10년 동안 한 3번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별표 하나입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도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갑시다. 159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법률관계 한번 읽어볼게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기 전에, 자, 허가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 허가받을 때까지는 무효지만, 자, 줄 꾸면 돼요. 그게 허가받을 때까지는 무효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줄 끊어놓고 소급에서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를 받게 되면은 무효가 된다. 허가 받으면 유효, 불허가 받으면 무효. 유효도 될 수도 있고 무효될 수 있지. 그럼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적 무효를 한다. 자, 그 내용이 어디냐? 158페이지의 맨 밑에 가보세요. 158페이지 맨 밑에 유동적 무효 나오죠? 158페이지 맨 밑에 158페이지 맨 밑에 가니까 양갈로 2번 유동적 무효 나옵니까? 나와요? 자, 그거 유동적 무효를 한단 말이야. 그럼 유동적 무효 한번 읽어봅시다. 법률 행위가 행위 시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5월 1일 계약할 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제3자 추인이라든지 이런 가능하지 인가를 받게 되면 소급에서 유효를 하는 걸 뭐란다?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알죠?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본인이 아까 협의 무권들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면은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죠.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 유동이 뭐예요? 유동. 여기 유동 인구가 많다 하잖아. 우리 유동이 뭔데 그러면? 움직일 동, 흐를 유동. 알죠? 여러분 그래도 뭐 민법은 잘 모르더라도 한자 공부를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 한자 그 뭡니까? 한자 그 잘 못 쓰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처음에는 뭐 선생님한테 맞고 이랬었는데. 예? 여러분 그거 없었습니까? 근데 한자 선생님이 뭐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자가 진짜 중요하다. 내가 개뿔이다 이제 맞죠 이제. 한자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시험 칠 때 전혀 그건 없어요. 의미만 알면 돼. 한자 읽을 수만 있으면 돼 이제 우리는. 한자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뭡니까? 법을 전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자 자격 시험을 제가 쳐봤는데 근데 그림 그리고 이렇게 쓰죠 한자. 한자 있는데 자 근데 한자 같은 경우는 됩니까?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서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한자 옆에 다 적어놨거든. 그 의미를 읽어주란 말이야. 알겠죠? 이게 왜 무슨 자라는 걸 읽어준다고. 그래서 한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릴 필요도 없고 안 나온다고요. 우리 한자 나오는 거 뭐예요 시험에? 가불병정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유동이 뭐랬어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게 유동적이라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일단 무효죠. 근데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잖아. 맞지? 이거 뭘 한다고? 유동적 무효를 한다. 자 그럼 이거 이제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감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 말이야. 네? 토지가.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5월 1일이죠. 5월 1일인데 허가받는 날이 어떻게 됩니까? 6월 1일이야. 그럼 허가받으면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되고 불허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불허가를 받으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유동적 무효라는 게 뭐예요?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란다고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한 날짜에 바로 허가받는 게 아니고 이 계약서를 들고 가가지고 어디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가 됐습니까? 허가받아야 되죠,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받아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중개사법에 그대로 또 나옵니다. 토지거래과제. 아시죠? 토지거래과제. 자,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허가. 오케이? 허가받아야 돼요. 그러면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뭐예요? 이게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뭘 한다고요?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고. 그림이 되죠?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판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책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어디 갑니까? 핵심이 어디냐면 15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다섯 번째 줄,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가면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본다. 됐습니까? 그 형광펜이 돼.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자,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오셔가지고 자 책에 다시 오셔가지고 그러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딱 두 가지겠죠. 뭐 받았을 때? 허가 받았을 때는 유효가 되죠. 근데 불허가 처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죠. 네. 불허 처분 유효입니다. 자, 그래서 불허가 처분 받으면 무효가 됩니다. 허가 받으면 뭐라고요? 유효가 되고.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요것도 중개사법에 그대로 나와요. 우리 민법이 되면은 민법 지금 솔직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민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민법에 있는 내용이 중개사법에 가도 나오고 공법에도 나오고 공시법 등기법에 가도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개로는 어떻게 됩니까? 개로만 나와, 개로만. 별 도움들이 하기 없어. 2차에. 조금 도움되는 게 뭐야? 세법적인 거 있잖아요. 세법적인 거. 그 앞에 뭐 세법의 기본적인 내용, 조세 총론법에 나오는 거, 그거 조금밖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나머지 과목에 두세 문제씩 막 연결된다니까. 알겠어요? 중개사법에 한 대여섯 문제 나옵니다. 우리 배우는 내용이 대여섯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법 가도 한 네다섯 문제 나오고 중개사법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법 가면은 등기법 내용이 물권법 내용하고 비슷하거든요. 맞출 수 있는 게 한 네다섯 문제입니다. 자, 해서 그래 된다는 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는 뭐 받았을 때? 허가 받았을 때하고 지정이 뭐 됐을 때? 해제됐을 때. 요 3번은 뒤에 하고요. 지정 해제. 지정이 뭔데요? 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은 누구 하는지 알아요? 지정.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 배웁니다. 국장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알죠? 지정하고 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정한답니다. 5년 아니고요. 5년 범위 내에. 3년 정할 수도 있고 4년 정할 수도 있고 5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죠? 5년 내에 되는데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시험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에 나왔다고? 중개사법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가 공법에서 나왔거든요. 알죠? 그게 이제 중개사법 넘어왔어요. 자, 그래야 됩니다.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붙다고요. 지정이 또 기간이 또 지정이 어떻게 됩니까? 해제가 됐어. 요 기간 만료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됩니까? 또 지정이 해제됐다. 지정이 해제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울산의 그 KTX 역사 알죠? 은영에 알죠? KTX. 울산역 몰라요? 울산역? KTX를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아, 양산에 가더라도 안 내려요? KTX? 하여튼, 그래서 너무 멀어서 그렇죠. 부산 가나? 그러면. 자, 하여튼, 그렇다. 네? 나중에 되면 어디입니까? 태화강역에서 내리자, 또. 태화강역에서 이제 그 어디입니까? 지금, 내년되면 그거 됩니다. 저기 어디입니까? 청양리까지 갑니다, 청양리까지. 2시간 40분. 은양에서 가는 거나 저기 가서 똑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지정 해제됐다. 울주군청은 아니야. 울주군청. 양산 가다 보면 울주군청 뭐 압니다. 그게. 거기도 뭡니까? 땅값이 올라갈 수 있겠죠. 땅값이 오를 것으로 염려가 될 때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알죠? 지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지정이 해제됐다는 얘기는 뭐니까? 투기가 없단 말이야. 예? 투기 없어. 안 올라가. 울주군청이 뭐 됐다 하더라도 뭐 별로 올라가진 않아. 그 금액이 변동이 없는 기라. 그럼 지정 해제합니까? 안 합니까? 해버립니다. 맞죠? 울주군청 다 짓고 난 다음에 뭐 더 이상 뭐 그게 없으니까 해제해버린다고.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지정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매매계약이 뭐가 돼버립니까? 매매계약 체결했다 중간 해제됐다고. 그럼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가 돼버립니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허가가 아니고 무슨 처음받았을 때? 불허가 처음받았을 때. 그리고 요 매매계약 할 때 무효 또는 취소 사유. 무효 또는 취소 사유. 사회질서 위반됐다. 통정의 표시다. 비진의사 표시다. 무효가 있죠. 무효가 되는 경우. 또는 사기 강박이 있었다. 무효가 되겠죠. 사기 강박이 있으면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배제 잠탈특위가 있을 때 배제하거나 잠탈특위가 있을 때 그리고 계약하지 않기로 명백히 있을 때 요 4번은 뒤에 가서 설명합니다. 자, 그랬을 때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립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각가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매매를 할 때는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근데 허가받으면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불허가 받으면 뭐예요? 무효가 됩니다. 알죠? 그러니까 무슨 무효를 한다? 이거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됐어요? 그러면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면 뭐예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그 다음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을 때 배제잠탈특위가 있을 때는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고 계약하지 않기로 명백히 표시했을 때도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지금 요번 파트에는 요 정도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때 되면 요거 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책에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알죠? 그래서 요 내용만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 보세요. 기업번. 허가를 받거나 행간표 당해주고 허가를 받거나 자 159페이지에 기업번 동그라미 기업번이야. 동그라미 기업번 허가를 받거나 행간패 자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지정기간 만료 자 그러면 만료되기 전까지는 만료되기 전까지는 토지와 관련된 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야? 허가받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야. 무효. 무슨 무효다? 정확하게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야. 그게 기업번의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야.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무효 상태니까 따라서 그 다음에 줄 거면 돼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무효 상태니까 줄 필요가 없죠. 맞죠? 그 얘기입니다. 자, 니은번 한번 볼게요. 니은번 유동적 무효 상태지만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겠네. 유동적 무효 상태지만은 협력 의무는 있다 없다? 허가 받아야 되잖아. 허가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겁니다.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새롭게 발생한다. 그게 현관편이에요. 별표 한 개 해놓고 그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협력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 나오면 되고 소구. 협력 안 하면 소송으로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다. 한자 돼 있죠 밑에? 있으면 소구할 수 있다. 소구가 뭔데요? 소송으로서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디귿번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은 자, 어디 보냐면은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게 A, B, C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는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계약 신청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B번에 A번에 배제 잠탈 나오잖아. 맞죠? 자, 이런 경우에는 무슨 무효라고? 확정적 무효로 했잖아. 자, 무효, 여기 보시면 배제 잠탈 특약이 있거나 계약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을 때, 불허가 처분했을 때,
요 5가지 중에 지금 3개를 이어놨어요, 여기.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확정적 무효다.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건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리얼번입니다. 리얼번. 자, 리얼번의 포인트는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요. 허가 받으면, 자, 7번 보세요. 6월 1일 허가 받으면 5월 1일까지 소급하잖아. 맞죠? 소급해서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됩니다. 자, 줄거면 돼요. 허가를 받은 경우 줄거놓고 형 앞에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가 되면 또 허가기간 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기간 기준 중에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지정해제, 이제 앞에 거 볼 필요 없고 그게 포인트예요. 무슨 해제? 지정해제. 지정해제됐을 때는 맨 끝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자, 짚어보세요. 그 내용 판례 다 정리하는 요거네. 지정이 해제되거나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확정적으로 뭐 됩니까?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오케이?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나옵니다. 지정이 해제됐을 때는 확정적으로 유효다. 오케이.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았다. 확정적으로 유효다. 이게 30회 때 나왔던 내용이야. 그리고 자, 요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핵심 내용 정리를 해놨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 책에는 지금 요 밑에 내용들은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위에까지만 이제 정리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 책에도. 알겠습니까? 왜? 기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수업 내용이.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하고 다음에 들어올 때 요 정도 정리했으니까 한 번 더 하고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갑시다. 유동적 무효에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점수 내용 정리할게요. 자, 무슨 구역입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이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가 필요하다? 허가 필요하다. 그럼 허가가 받기 전까지는 무슨 무효 상태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 말이야. 맞죠? 근데 확정적으로 유효되는 경우 뭐 받았을 때? 허가. 근데 불허가 받으면 뭐라고요? 무효.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오케이? 그러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는 뭐 받았을 때? 허가 받았을 때. 두 번째, 지정이 해지됐을 때. 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 이거 다 하시면 나왔던 거고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요. 불허가 처분 받았을 때, 무효 또는 취소사유였을 때, 그 다음에 배제장달 특약했을 때, 계약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을 때 확정적 무효가 된다. 책에 쓴 내용이고. 그러면 그렇지만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허가 신청하는 데 의무는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이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소송으로서 소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의 전부 다였습니다. 오케이? 됐죠? 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플러스 되는 건 1월달 한다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관련된 문제 풀어줄 겁니다. 그때는. 알죠? 기출문제.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 가면은 핵심은 다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고 일부 무효 나옵니까? 일부 무효? 일부 무효 나옵니까? 자, 일부 무효가 앞에 26페이지 못 나옵니다. 보세요. 일부 무효. 여기 나와있죠? 137조. 자, 137조. 일부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 찾습니까? 있죠? 네, 일부 무효.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예를 이제 딱 알면 좋죠. 얘를 자, 갑하고 을하고 여기에 세 필지, 자, 세 필지를 합시다. 1번, 2번, 3번 여기 세 필지를 매매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요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됐다. 그럼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됩니까? 이게 보세요.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 받아야 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이 중개사법에 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알죠? 여기서 더 들어가요. 중개사법은. 요 기본적인 내용에서 좀 더 들어갑니다. 근데 요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민법만 알고 있으면 풀리는 문제였어요. 네, 알죠? 이제 민법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토지를 허락을, 토지를 가면 요 세 필지 매매했는데 우리가 한 필지 매매할 수도 있지만 여러 필지 매매할 수도 있죠? 땅 좀 사보고 하면 알아요. 여러 필지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필지 매매한다고, 세 필지. 가까우리 세 필지 매매하는데 이 한 필지가 뭐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일부가 허가 없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일부가 뭡니까? 무효지, 무효. 맞아? 그러면 일부가 무효가 되면 원칙 그 계약 전체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인데. 자, 나머지 부분이 유효가 되려면 가분적이어야 돼. 가분이 뭐야, 가분? 가분이 뭐야?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가분이 뭐냐? 많은 게 아니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알죠? 자, 보세요. 그럼 필지별로 거래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눌 수 있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나눌 수 있고 가분적이고 요 나머지를 유효하게 하는 의사가 있으면은 요 두 개 필지만 계약해가지고 유효하고 나머지 요거는 허가받아서 다시 계약하면 되죠. 맞아요? 오케이? 자, 이게 뭐예요? 일부 무효의 내용이야. 일부 무효는 자, 일단 일부분이 무효면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이 토지를 허가받았는데 안 받았어. 전체가 무효야. 그런데 나눌 수 있거나 1번 나눌 수 있거나 가상적 의사, 나머지를 유효하게 하는 의사가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나머지 부분 유효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37조 한번 볼게요. 160페이지 137조.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자,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전부를 뭐라 합니까? 무효를 한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자, 일단은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부분이 무효면 아까 뭐랬어요? 전부를 무효로 한다 했잖아. 체크됐어? 다시 한 번 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야. 행간편 일부분 무효야. 그러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원칙이.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유효. 무효가 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유효. 나머지 유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요건, 자, 밑에 가면 동그라미 1번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타이틀만 딱 체크하면 돼요. 옆에 나머지를 유효하게 하려는 가정적,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줄까지 쭉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효과는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가 된다고? 유효가 된다. 양갈로 3번에 효과 있지? 161페이지 있죠? 그렇게 그거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행위 전화, 요거는 1월달 해줄게요. 자, 무효행위의 추인 아까 했었습니다. 여기네. 무효행위의 추인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무효행위 추인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민법은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로 자, 상대적 무효일 때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잖아. 요거 밑에 가볼게요.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에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위에 적어놔. 왜 그런데 원칙이 뭐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거든요. 자, 원칙이 절대적 무효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그거 아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앞에 봐야 돼. 139페이지 앞에 조금만 봤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왜 생기지 않는다? 원칙이 절대적 무효니까.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요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라 적어놔야 됩니까? 밑에가 107조, 108조 적어놔. 107조, 108조. 107조가 뭔데?
비즈니스 표시 108조가 통정의 표시일 때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1번, 양갈로 1번에 의의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줄까지 줄구시면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에 동그라미 1번 줄구시고 무효행위가 뭐가 돼야 됩니까? 추인이 가능해야 된다. 추인이 가능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추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의 무효 사유가 소멸된다. 자, 줄구시면 돼요. 종전의 무효 사유가 소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냥 묶어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 소급입니까? 비소급입니까? 여기 있죠. 무효행위 추인은 비소급표. 근데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표. 구분해야 됩니다. 자, 무권대리의 추인은 소급표입니다. 자, 구분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고, 좀 쉬었다가 취소 볼게요. 좀 쉬었다가 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